여자녀는 내 숙소에 와서 밤에 술이나 따라라며 대놓고 무시당한 여군 소령. 사실 그녀의 정체는 귀신 잡는 해병마저 벌벌 떨게 만들었던 지옥의 교관이었고 훈련장을 피로 물들인 그녀의 잔혹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바람은 유독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연병장을 스치는 바람결에는 땀과 흙먼지,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눅진하게 내려앉았다. 해병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 오늘따라 유독 많은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었다. 육군, 해군, 공군 정예 장교들이 한데 모여 합동 전투 훈련의 성과를 시연하는 날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된 곳은 단연 각계 전투 훈련장이었다. 그 중심에 백할인 소령이 서 있었다.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희고 가는 목선, 전투복에 가려졌지만 다부지면서도 여성적인 선이 느껴지는 체격. 언뜻 보아서는 그저 인상 좋은 여군 장교일 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번 합동훈련의 일환으로 편성된 근접 격투술 및 육탄전 교관.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수십 명의 남성 장교들, 특히 해병대 소속 선배 장교들의 눈빛에는 존중 대신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이 가득했다. 백소령이라 했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저런 인물이 있었던가? 팔짱을 낀 채 훈련장을 훑어보던 황정식 대령이 곁에 선 마동철 중령에게 툭 던지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군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 마동철 중령은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도 알아주는 마초이자 여군에 대한 편견을 숨기지 않는 인물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행정장교 하나 데려다 놓은 모양입니다. 요즘 국방부에서 보여주기식 쇼를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자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쯧쯧. 각계 전투 교장, 사내들 땀과 피로 얼룩진 신성한 곳이다. 계집애들 속굽 장난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황 대령의 한심하다는 듯한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들의 조롱은 숨기려는 노력조차 없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백할인 소령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과 비아냥을 묵묵히 받아내며 훈련 장비를 점검할 뿐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오히려 그 침묵이 그들을 더욱 자극했다. 마침내 훈련 개시를 알리는 호각 소리가 길게 울렸다. 훈련의 첫 순서는 교관의 시범. 백할인 소령이 연단 앞으로 나서자 조롱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저 가느다란 팔로 누굴 가르친다는 거야? 어이, 백소령. 그러다 손목이라도 부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곧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 아니야? 내기에 돈 걸 사람? 비웃음이 파도처럼 훈련장을 덮쳤다. 그때 마동철 중령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도발의 정점을 찍었다. 그는 일부러 모두에게 들리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백소령, 몸 쓰는 건 우리 같은 사내들에게 맡기고 훈련 끝나면 내 방으로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라봐. 그게 여군이 진짜 잘하는 일이지, 안 그런가? 와하! 훈련장은 순간 폭소로 가득 찼다. 성희롱과 모욕이 뒤섞인 최악의 도발이었다. 부하 장교들까지 그의 말에 동조하며 키득거렸다. 그 순간에도 백할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동철 중령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당혹감도 없는 텅 빈 눈동자. 그저 사냥감을 확인하는 포식자의 눈빛처럼 서늘하고 깊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마동령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왜 대답이 없나? 부끄러운가? 아니면 혹시 기대되는 건가? 백할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마동철 중령을, 그리고 그 옆에서 비웃고 있는 황정식 대령과 다른 장교들을 차례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범 대상이 필요했는데 마침 적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다. 훈련장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모두가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뭐라고? 마동철 중령이 인상을 구기며 되묻는 순간 백할인이 입을 열었다. 시범 조교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상대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여자라고 부르며 조롱하신 모든 분들. 한 분씩, 아니, 원하는 만큼 전부 올라오십시오. 선전포고였다. 평범해 보이는 여군 소령이 해병대의 뼈 굵은 중령과 대령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수십 명의 장교들에게 정면으로 던진 거부할 수 없는 결투 신청이었다. 포항의 짠 바람이 순간 멎는 듯 했다. 훈련장에는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었다. 한 여성의 존재 가치와 수십 년 묵은 군대의 추악한 편견이 격돌하는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황정식 대령의 코웃음이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거 정말 볼만하군. 겁대가리를 상실한 건가 아니면 단단히 미친 건가. 마동철 중령 역시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소령, 그것도 여군 따위가 자신을 포함한 선배 장교 전체를 도발한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내년이 지금 누굴 상대로 좋다. 그 오만한 주둥이가 얼마나 버티는지 직접 확인해주지. 하지만 마 중령이 직접 나서기 전에 그의 옆에 있던 건장한 체구의 김진우 대위가 먼저 나섰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도 힘과 격투 실력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마 중령에게 경례를 붙이며 말했다. 중령님, 저런 건방진 애송이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손을 더럽힐 가치도 없습니다. 좋다. 김대위, 아주 박살을 내버려. 여군에게는 분수라는 걸 똑똑히 가르쳐 주도록. 허락이 떨어지자 김대위는 우람한 팔을 꺾으며 성큼성큼 백할인 앞으로 다가섰다. 185cm가 넘는 거구와 백할인의 다부지지만 상대적으로 아담한 체구는 누가 봐도 승부가 뻔한 싸움이었다. 관중석에서는 이미 김대위의 압승을 확신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1분? 아니, 30초면 끝나겠는데? 김대위 살살해라. 그러다 진짜 울겠다. 김대위는 백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백소령,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지. 여자의 자존심보다는 몸이 더 소중하지 않나? 백할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양손에 전투 장갑을 고쳐 꼈다. 그리고는 턱 끝으로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무심한 태도에 김대위의 인상이 험악하게 구겨졌다. 후회하게 해주마. 김대위는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의 육중한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백할인의 안면을 향해 날아왔다. 피할 수 없는 거리, 피할 수 없는 속도였다. 관중석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백할인은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 김대위의 주먹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녀의 몸은 물 흐르듯 김대위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유연하고 아름다웠다. 김대위가 당황하여 다음 공격을 준비할 틈도 없이 백할인의 손이 그의 팔목과 어깨 관절을 전광석화처럼 붙잡았다. 크악! 김대위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백할인은 그의 힘을 역이용해 그의 몸을 거대한 팽이처럼 돌려버렸다. 육중한 거구가 균형을 잃고 허공에 떴다가 무거운 포대처럼 훈련장 바닥에 처박혔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사방으로 피어올랐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무엇을 본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백할이는 쓰러져 신음하는 김대위의 가슴을 전투화로 가볍게 밟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관중석을 향해 말했다. 다음. 그 한마디에 훈련장은 얼어붙었다. 운이 좋았다, 방심했다, 속임수를 썼다. 사람들은 애써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확신이 사라져 있었다. 이 인연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마동철 중령이었다.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것이라 믿었던 부하가 단 일격에 무력화되자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내년이 감히 잔꾀를 부려? 좋다, 이번엔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해병대의 육탄전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마 중령이 직접 전투복 상의를 벗어 던지며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수많은 실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잔근육으로 뒤덮인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노련함과 살기가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황정식 대령은 그런 마 중령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여기서 백할인을 확실하게 짓밟지 않으면 해병대 전체의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상황은 개인의 대결을 넘어섰다. 여군 백할인과 해병대 마동철의 자존심을 건 싸움. 훈련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백할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거대한 산처럼 다가오는 마동철 중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의 움직임은 김대위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공격은 묵직하고 노련했으며 한 동작 한 동작에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명백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닌 실전 격투술로 백할인을 몰아붙였다. 내년의 잔꾀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마 중령의 발차기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백할인은 고개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방어에 집중했다. 그녀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관중석에서는 다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조롱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역시 마 중령님은 다르시군. 저 여군, 이제 한계가 온 모양이야. 꼴 좋다. 거봐, 여자는 안 된다니까. 체력에서부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마 중령은 백할인이 수세에 몰리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회심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크게 자세를 잡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던 백할인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마 중령의 주먹을 피하는 대신 왼팔로 받아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모두가 승리를 예감한 순간 백할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덫에 걸렸다는 미소였다. 마 중령의 주먹을 받아낸 그녀의 왼손은 어느새 그의 팔을 단단히 휘감고 있었고 오른손은 번개처럼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정확히 급소를 노린 공격. 윽하는 신음과 함께 마 중령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거대한 몸이 순간 휘청였다. 백할인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마 중령의 목을 향해 팔꿈치를 날렸다. 하지만 마 중령 역시 백전노장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급소를 피했고 백할인의 팔꿈치는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엄청난 충격에 마 중령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백할인 역시 반동으로 인해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가볍게 쓰러졌다. 만신창이가 된 모습. 그녀의 입가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본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됐다. 끝장내십시오, 중령님. 꼴 좋다. 어디서 건방지게.
마동철 중령은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비틀거리는 백할인에게 다가갔다. 승리를 확신한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쓰러진 백할인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꼴이 이게 뭔가 백소령. 이제 현실을 알겠나? 여자는 결코 남자를 이길 수 없어. 특히 해병대는 말이지.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럼 이쯤에서 끝내주지. 흙먼지 묻은 매트 위에 쓰러진 채 백할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전의 차갑고 텅 빈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분노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야수의 광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부터 진짜로 상대하지. 그 말을 끝으로 백할인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이전의 유연하고 절제된 움직임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목표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잔혹한 움직임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여군 장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내뿜는 피비린내 나는 살기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전설적인 훈련, 지옥주를 완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하고 독한 몸짓이었다. 파도와 갯벌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단련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움직임. 당황한 마 중령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백할인의 공격이 쏟아졌다. 손날은 칼이 되어 그의 목을 노렸고 발 뒤꿈치는 망치가 되어 관절을 찍어내렸다. 그녀의 모든 공격은 인체의 급소만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노렸다. 이것은 더 이상 대련이나 시범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컥 흐억. 마 중령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육중한 몸은 백할인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 어린아이처럼 농락당했다. 관절이 꺾이고 급소가 눌리며 그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백할인의 마지막 발차기가 그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끄어억. 개구리 튀는 소리와 함께 마동철 중령의 거구가 활처럼 휘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는 하얀 거품을 물고 가늘게 경련하다 이내 의식을 잃었다. 훈련장 전체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환호하고 조롱하던 수십 명의 장교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조롱이 없었다.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경악만이 남아 있었다. 백할이는 쓰러진 마 중령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황정식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붉은 명찰 위 백할인이라는 이름이 포항의 석양 아래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다음은 당신입니까? 황정식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수많은 강자를 만나왔지만 지금 눈앞의 저 여군 소령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차원이 달랐다. 저것은 단순한 강함이 아니었다. 수십, 수백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중에 진짜 전설의 편린이었다. 김포와 연평도, 백령도의 최전선 갯벌을 피로 물들이며 적을 상대했던 해병대 수색대의 전설적인 교관. 수십 년간 수많은 남성 특수부대원들을 짐승으로 훈련시켜온 압도적인 존재. 20년간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포항의 붉은 깃발 아래 마침내 그 포효를 시작하고 있었다. 훈련장에는 시체라도 널린 듯한 침묵이 흘렀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 마동철 중령의 모습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해병대를 지배해온 남성성이라는 거대한 신화에 가해진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세계가 한낱 모래성이었음을, 그리고 눈앞에 저 여군 소령이 그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해일이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황정식 대령. 그는 해병대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자 구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승리로 이끈 백전노장. 그의 존재 자체가 해병대의 자부심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이 계집이라 멸시했던 젊은 여군 장교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황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수치심과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원초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권위, 그리고 해병대의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모두 비켜라.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장교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었다. 황 대령은 천천히 전투복상의 재킷을 벗어 옆에 부관에게 던졌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서려있는 그의 상반신이 드러났다. 곳곳에 자리한 낡은 흉터들이 그가 지나온 치열한 군 생활을 증명하고 있었다. 백할인 소령.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자네가 보통 내기가 아니란 건 알겠다. 하지만 명심하게. 여긴 해병대 교육훈련단이다. 애송이의 객기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 객기를 받아주신 것은 대령님이십니다. 베카라이에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답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마 중령을 상대할 때와는 다른 종류의 빛이 감돌았다. 그것은 상대를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교관의 눈빛이었다. 황 대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천천히 자세를 낮췄다. 그의 움직임은 마 중령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실전 격투술의 정수. 그것은 힘과 기술을 넘어선 경지의 영역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졌다. 숨막히는 탐색전. 먼저 움직인 것은 황 대령이었다. 그의 손이 칼날처럼 날아와 백할인의 목을 노렸다. 빠르면서도 절제된 교과서와도 같은 공격이었다. 하지만 백할인은 이미 그 길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공격을 흘려보낸 뒤 지체 없이 황 대령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고들었다. 그러나 황 대령은 그녀의 의도를 간파하고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렸다. 제법이군. 황 대령의 입에서 나직한 감탄이 흘러나왔다. 그는 백할인이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수싸움에 능한 고수임을 깨달았다. 그는 전략을 바꿨다. 짧고 강한 타격을 여러 번 반복하며 백할인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전략이었다. 노련한 베테랑다운 판단이었다. 퍽,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백할인은 황 대령의 쉴 새 없는 공격을 막아내기 급급했다. 몇 번의 유효타가 그녀의 팔과 옆구리에 적중했다. 고통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상대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자신 있는 패턴을 반복할 때까지. 모든 고수에게는 자신만의 습관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곧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마침내 황 대령의 필살기가 터져나왔다. 몸을 낮게 깔며 상대의 하체를 공격하는 동시에 상체를 가격하는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고난도의 기술이었다. 그가 수많은 실전에서 상대를 굴복시켰던 바로 그 기술. 모두가 승부를 예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백할인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서늘한 미소가 어렸다. 기다렸다는 듯한 미소. 황 대령의 발이 그녀의 다리를 향해 날아오는 찰나 백할인은 피하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리고는 그의 공격을 자신의 허벅지로 받아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무모한 선택. 하지만 그것은 황 대령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는 신의 한 수였다. 무엇이? 황 대령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자신의 공격이 막히자 그의 상체 공격은 자연스럽게 무력화되었고 찰나의 시간 동안 그의 몸은 완벽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다. 백할인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대령님의 연계 공격은 훌륭합니다만 첫 타격이 막혔을 때 다음 동작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0.5초가량 늦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황 대령의 귓가에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조련하며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파괴해 온 절대자 교관의 선고였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선고가 끝남과 동시에 백할인의 손바닥이 지면을 향해 있던 황 대령의 팔꿈치 관절을 아래에서 위로 정확하게 후려쳤다. 인간의 신체 구조를 역행하는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기술. 크아악! 황 대령의 입에서 군 생활 평생 처음 내뱉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그의 강인했던 몸이 모래 인형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백할인은 무릎을 꿇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황 대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승자의 포효 대신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좋은 가르침 감사히 받았습니다. 대령님. 그것은 패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지만 황 대령에게는 그 어떤 조롱보다 더한 굴욕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꺾인 팔을 부여잡은 채 자신의 시대가, 자신의 신화가 눈앞에서 완전히 저물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 황정식 대령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포항의 훈련장 위로 감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전설이 피로 얼룩진 붉은 깃발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의무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훈련장으로 달려왔다. 의식을 잃은 마동철 중령과 팔이 꺾인 채 신음하는 황정식 대령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광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 합동훈련은 전면 중단되었고 훈련장은 해병대 헌병들에 의해 통제되었다. 사건의 중심에 선 백할인 소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지축을 울리는 지프 차량 한 대가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이강혁 준장이었다. 별 하나가 주는 위압감에 주변의 모든 장교들이 부동자세로 굳었다. 이강혁 장군은 불호령을 내릴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 말 없이 백할인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혼란과 날카로운 의문이 담겨 있었다. 내 사무실로 따라오게. 낮고 묵직한 한마디. 백할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차에 올랐다. 단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강혁 장군은 책상 위에 놓인 백할인의 인사기록 카드를 말없이 넘기고 있었다. 행정학교 수료, 보급부대 근무, 교육사령부 발령 기록상으로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군 장교의 이력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그가 목격한 광경은 이 서류 쪼가리가 완벽한 거짓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백소령. 이 장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 내 눈을 믿어야 할지, 이 서류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 자네 정체가 뭔가? 백할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문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때
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명의 상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교육훈련단 주임원사였다. 단장님, 찾았습니다. 백할인 소령의 원소속 부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주임원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이강혁 장군에게 내밀었다. 이 장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서류의 한 부분에 닿는 순간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원소속 해병대 특수수색대 제1수색대대 군사특기 특수수색 교관 격투 생존술 별명 백상아리. 백상아리라고. 이강혁 장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백상아리. 그것은 10여 년 전 해병대 특수수색대 내에서만 비밀스럽게 전해지던 전설적인 교관의 코드네임이었다. 남자 중에 남자, 괴물 중에 괴물만이 모인다는 특수수색대원들조차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게 만들었다는 최악의 교관. 지옥주 훈련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수료시킨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지만 동시에 훈련생 전원을 실신 직전까지 몰아붙여 악마라 불렸던 인물. 성별은 물론이고 나이, 계급조차 베일에 쌓여있던 그 전설의 교관이 지금 자기 눈앞에 이 젊은 여군 소령이라는 사실을 이강혁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말도 안 돼. 전설 속의 백상아리가 여자였다니. 그의 시선이 다시 백하라이엔에게 향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비인간적인 격투술, 서늘하다 못해 살기까지 느껴지던 눈빛, 계급과 체격의 차이를 무시하는 압도적인 실력.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백할인 소령이 전설의 백상아리 교관이었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교육훈련단 전체로, 아니 포항의 해병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황정식 대령과 마동철 중령의 처참한 패배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의심은 곧 경외심으로, 조롱은 공포로 변해갔다. 그분이 그 백상아리 교관님이라고. 미쳤다. 우린 진짜 죽을 셔틀을 탄 거였어. 밤에 술이나 따르라고 했던 놈 누구냐? 지금쯤이면 아마 명줄이 반으로 줄었을걸. 장교들은 더 이상 백할인을 여군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성별을 초월한 살아있는 재앙이자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날 밤 혼자 숙소에 남은 백하라이에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훈련으로 인해 입가가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훈련과 단련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뒤틀린 흉터투성이의 손. 이 손으로 수많은 남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최강의 전사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단지 평범한 장교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20년간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단단해졌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이 자신에게 백상아리이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가장 무서운 상어가 되어주리라. 다음 날 아침 이강혁 장군의 명령이 전 부대에 하달되었다. 금일부로 합동 전투 훈련의 총괄 교관으로 백할인 소령을 임명한다. 모든 훈련은 백소령의 지휘하에 전면 재편성될 것이며 그의 명령은 곧 나의 명령이다. 이에 있는 자는 지금 당장 군복을 벗어라. 포항에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의 어둠 속에서 교육훈련단 연병장에 수백 명의 장교들이 집합했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어제와 같은 장소, 같은 인물들이었지만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조롱과 나태함으로 가득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만이 감돌았다. 단상 위로 백할인 소령이 홀로 올라섰다. 전투복 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더욱 작고 왜소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얕보지 못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연병장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력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하지만 모두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제까지의 훈련은 모두 잊어라. 소꿉놀이는 끝났다.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에 마주친 장교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지금부터 이곳의 규칙은 단 하나다. 계급, 성별, 출신 따위는 묻지 않는다. 오직 실력만이 이곳의 유일한 언어이자 존재 가치다. 살아남고 싶으면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내 훈련에서 낙오란 없다. 오직 포기만이 존재할 뿐이다. 질문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감히 입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좋다.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전원 상해 탈의하고 포항 앞바다까지 구보로 이동한다. 시간은 30분. 뒤처지는 자는 저녁 식사 없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장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만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백할인의 눈빛은 왜라는 질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포항의 새벽 바다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장교들은 백할인의 명령에 따라 주저없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굴욕적이고 가혹한 훈련이었다. 악, 차가워. 이게 무슨 훈련이야.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 백할인은 그들을 향해 차갑게 외쳤다. 바닷물이 차가운가? 너희들이 전선에서 마주할 적의 총알보다 차가울 것 같나? 훈련은 실전처럼 하라고 배웠을 텐데 그동안 뭘 배운 건가? 목소리 작다. 그녀의 불호령에 장교들은 입술을 깨물며 구령을 외쳤다. 그녀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갯벌 포복, 통나무를 머리에 이고 앉았다 일어서기, 완전 무장구보. 모든 훈련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다. 특히 어제 백할인을 조롱하는 데 앞장섰던 장교들은 그녀의 집중 타겟이 되었다. 그녀는 귀신같이 그들의 체력적 약점과 기술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김대위, 자네는 힘만 믿고 덤비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어제처럼 단 한 방에 무너지는 거다. 중심을 낮추고 호흡을 조절해. 박소령, 시선이 불안정하다. 적 앞에서 그렇게 눈을 피할 건가? 적의 눈을 똑바로 보고 제압할 자신감을 길러라. 그녀의 지적은 족집게처럼 정확했고 대안은 명쾌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장교들도 그녀의 가르침대로 자세를 고치자 자신의 한계가 돌파되는 것을 느끼며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할인을 더 이상 여자가 아닌 자신들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이자 교관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반면 병가를 내고 의무대에 입원한 황정식 대령과 마동철 중령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지옥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훈련 방식과 권위가 단 하루 만에 부정당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난 자의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수백 명의 장교들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연병장 위에 큰 대자로 뻗어 있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넘었다. 백할이는 지친 그들 앞에 섰다. 그녀 역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모두 고생했다.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에 장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지옥은 내일부터 펼쳐질 테니.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돌아섰다. 노을을 등지고 선 그녀의 그림자가 연병장 전체를 길게 뒤덮었다. 그것은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 위에 드리워진 거대한 백상아리의 그림자였다. 구시대의 잔재는 청산되었고 이제 그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와 진짜 전설이 막 그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백할인이 예고한 진짜 지옥은 허언이 아니었다. 그녀의 훈련은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인간의 정신을 가장 깊은 심연까지 몰아넣고 그곳에서 한 조각의 강인함을 길어 올리는 과정에 가까웠다. 훈련장은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고 수백 명의 장교들은 그 안에서 녹아내리고 재련되기를 반복하는 쇳물이었다. 새벽 4시. 포항의 바다는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위로 IBS 여러 대가 위태롭게 떠 있었다. 백할이는 확성기를 들고 상륙 돌격장갑차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패들에서 손 떼지 마라. 파도 하나의 보트가 뒤집히는 순간 너희는 전우를 잃고 적에게 섬멸당한다. 전장에서 파도가 너희 사정 봐주던가. 집채만 한 파도가 덮쳐 IBS 한 대를 그대로 뒤집어 버렸다. 비명과 함께 장교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향해 백할인의 목소리가 무자비하게 날아들었다. 전우를 구해라. 그리고 보트를 원위치 시켜라. 5분 준다. 실패 시 전원 아침 식사는 바닷물로 대체한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얼어붙을 듯한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 끌어주고 힘을 합쳐 수백 킬로그램의 보트를 뒤집었다. 그 과정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라는 출신은 의미가 없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하는 동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젖은 몸으로 보트에 올라탄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 대신 극한의 상황을 함께 극복했다는 기묘한 유대감이 서려 있었다. 육지에서의 훈련은 더욱 가혹했다. 헬기 레펠 훈련이 있던 날 장교들은 당연히 11m 높이의 모형 탑에서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상 위 50m 상공에서 거칠게 호버링 정지 비행하고 있는 해병대 마린온 MUH-1 헬기였다. 뭐야 설마 저기서. 한 장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백할이는 아무렇지 않게 하네스 안 전장비를 착용하며 말했다. 실전에서 적들이 친절하게 레펠 타워를 설치해 줄 거라 생각하나? 전장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범을 보이겠다. 눈 똑바로 뜨고 봐라.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헬기 밖으로 몸을 날렸다. 강한 하강풍에 그녀의 몸이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한 마리의 새처럼 우아하고 신속하게 로프를 타고 하강했다. 착지하는 순간까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 그것은 수만 번의 반복 없이는 불가능한 경지였다. 그녀의 압도적인 시범 앞에 장교들은 더 이상 불평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50m 상공의 허공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비명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또 한 번 깨부수고 있었다. 지옥 훈련의 정점은 생존, 도피, 저항, 탈출을 의미하는 SERE 훈련이었다. 3일간 식량도 지도도 없이 오직 단검 한 자루와 수통 하나만으로 포항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돌파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가상의 적에게 끊임없이 쫓겼다. 그 가상의 적을 이끄는 것은 바로 백할인이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나타나 그들의 허를 찔렀다. 교묘한 함정을 파서 그들을 사로잡았고 포로가 된 장교들에게는 혹독한 신문이 이어졌다.
그녀는 가장 냉혹한 신문관이 되어 그들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이름, 소속, 임무는 무엇인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놈의 가족들은 내가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걸 알고 있나? 지금이라도 불면 편하게 집으로 보내주지. 그녀의 신문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곳, 인간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몇몇 장교들은 결국 무너져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동료들이 대신 소리쳤다. 우리는 전우를 팔지 않는다. 차라리 죽여라. 그 모습들을 지켜보던 베카라이엔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들이 강철로 벼려지고 있음을, 진정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숲속에서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목표 지점을 코앞에 두고 급류가 불어난 계곡을 건너던 중이었다. 발을 헛디딘 김진우 대위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순식간에 떠내려갔다. 김 대위, 사람 살려! 아비규환의 상황. 모두가 공포에 질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섬광처럼 백하린이 주저없이 폭포수 같은 계곡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억센 물살을 거스르며 쏜살같이 김 대위에게 접근했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아채고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를 기적적으로 구해냈다. 물 밖으로 끌려 나온 김진우 대위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백하린은 즉시 그의 가슴을 압박하며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부하를 살리려는 지휘관의 처절함만이 가득했다. 일어나, 김진우.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일어나란 말이다. 그녀의 절규와 함께 김 대위의 입에서 거친 물줄기가 터져 나왔다. 쿨럭, 쿨럭. 기적적으로 그의 의식이 돌아온 것이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장교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던 저 악마 교관이 동시에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줄 유일한 수호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백하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아니었다. 오직 백하린의 부대원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하나의 강철 같은 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백하린의 훈련이 성과를 거두고 훈련단의 분위기가 일신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강혁 장군에게는 만족스러운 보고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이야기였다. 의무대 병실에서 굴욕의 나날을 보내던 황정식 대령은 이 모든 상황을 들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인맥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연락한 곳은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의 감찰실장 조철강 소장이었다. 조 소장은 황 대령의 오랜 동기이자 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원칙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였다. 그는 여군이 전투부대에서 지휘권을 갖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이었다. 황 대령에 과장되고 왜곡된 보고를 받은 조철강 소장은 즉시 포항으로 향했다. 합동훈련 실태 점검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백하린을 끌어내리고 해병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며칠 후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위압적으로 교육훈련단에 들어섰다. 조철강 소장과 사령부 감찰실 인원들이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훈련장으로 향했다. 마침 그날은 시가지 전투훈련이 한창이었다. 장교들은 백하린의 지휘 아래 실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조철강 소장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위험천만한 고개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훈련을 중단시키고 백하린을 호출했다. 백하린 소령,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훈련 규정을 전부 무시하고 장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이건 훈련이 아니라 학대야.
조 소장의 고함에 백할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다. 보고 드립니다. 실전에서 적은 훈련 규정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 흘릴 피 한 방울을 대신할 것이라 믿습니다. 궤변. 내까진 여군이 군대의 근간을 흔들려 하는가.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추고 지휘권을 반납해라. 자네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어. 조철강 소장이 백할인의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모욕을 주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에 있습니다.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흙먼지로 범벅이 된 김진우 대위였다. 그는 부대원들을 대표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뒤로 수백 명의 장교들이 마치 하나의 벽처럼 도열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장군님, 백할인 교관님의 훈련 방식은 결코 학대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관님 덕분에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휘관은 오직 백할인 교관님 한 분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교관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함성이 되어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지휘관을 지키려는 부하들의 진심 어린 외침이었다. 조철강 소장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일개 소령 하나를 찍어 누르러 왔다가 오히려 수백 명의 장교들에게 공개적으로 반박당한 셈이었다. 이강혁 장군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조 소장에게는 예를 갖추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조 장군, 보시다시피 부대원들의 신임이 이 정도입니다. 백소령의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임명권자인 제가 지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철강 소장도 무작정 그녀를 찍어 누를 수는 없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독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좋다. 그렇게 대단한 지휘관이라면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게. 백소령이 이끄는 이 오합지졸들과 내가 직접 선발한 해병대 1사단의 최정예 수색대대 병력이 모의 전투를 벌인다. 여기서 백소령이 승리한다면 나 조철강이 직접 사령관님께 건의해 그녀의 훈련 방식을 전군에 보급하도록 하지. 하지만 패배한다면 백소령은 즉시 불명예 전역 조치하고 관련자들 역시 엄중히 문책하겠다. 감당할 수 있겠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사실상 백할인의 군 생활 전체를 건 도박이었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강이라 불리는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 훈련으로 뭉친 임시연합팀이 상대하기에는 벅찬 상대였다. 모두의 시선이 백할인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결심이 선 듯 차분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훈련장에는 비장한 정적이 흘렀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모의 전투가 아니었다. 낡은 권위와 새로운 질서, 구시대의 편견과 미래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걸고 격돌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모의 전투의 날이 밝았다. 훈련장은 포항 인근의 복잡한 산악 지형과 폐쇄된 시가지가 혼합된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KCTC 축소판이었다. 붉은 깃발을 단 대항군은 조철강 소장이 자랑하는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였다. 그들은 최신의 장비로 무장하고 교과서적인 전술과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완성된 부대였다. 그들의 지휘관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자랑하는 베테랑 중령이었다. 숫자 역시 백할인의 부대보다 1.5배가량 많았다. 반면 푸른 깃발의 훈련군을 이끄는 백할인의 부대는 여러모로 불리했다. 출신도 특기도 제각각인 장교들이 모인 임시 편성부대.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지옥 훈련을 통해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들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뿐이었다. 전투 개시를 알리는 공포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항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석적인 포위 기동을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정확하고 위협적이었다. 관측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철강 소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애송이들이 진짜 전쟁이 뭔지 배우게 될 거다. 하지만 베카리는 처음부터 정면 승부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기이한 명령을 내렸다. 전원 소규모 분대로 쪼개서 흩어져라. 정해진 루트는 없다. 각자의 특기를 살려 지형지물에 숨어들어 적을 교란하고 야금야금 잠식한다. 우리는 군대가 아니라 유령이 되는 거다. 그녀의 전략은 현대전의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고전적인 게릴라 전술이었다. 대항군 지휘관은 당황했다. 거대한 그물망을 던졌는데 물고기 떼가 수백 갈래로 흩어져 버린 셈이었다. 전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베카린의 부대원들은 지옥 훈련에서 익혔던 생존 기술을 10분 활용했다. 공군 출신 장교는 드론을 날려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해군 UDT 출신 장교는 수로를 통해 적의 배후로 침투했다. 육군 특전사 출신은 교묘한 부비 트랩을 설치해 대항군의 발을 묶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전의 중심에는 김진우 대위가 이끄는 해병대 장교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파고들어 적의 지휘 체계를 흔들었다. 대항군은 혼란에 빠졌다. 어디서 공격이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하나둘씩 전사자 처리되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베카리는 지휘 텐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자신의 말들을 움직였다. 그녀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다. 3번 분대 10시 방향 능선으로 이동. 5분 뒤 적 보급부대가 그쪽을 통과한다. 발을 묶어라. 7번 분대 적 통신 장비를 교란시켜라. 1분간만 먹통으로 만들면 된다. 전투 시작 3시간 후 대항군은 병력의 3분의 1을 잃었지만 아직 베카라이엔 부대의 본진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관측소의 조철강 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기계들이 정체불명의 유령들에게 처참하게 농락당하고 있었다. 전투의 클라이맥스는 베카린이 직접 움직이며 시작되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인원만을 대동한 채 가장 허술해 보이는 루트를 통해 단숨에 대항군 지휘 텐트 근처까지 침투했다. 교관님, 너무 위험합니다. 김진우 대위가 말렸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쳐야 한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경계망을 뚫고 지휘 텐트 안으로 잠입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보며 작전을 지휘하던 대항군 지휘관과 참모들이 있었다. 그들이 베카린의 존재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그녀의 훈련용 대검이 지휘관의 목에 닿아 있었다. 체크메이트입니다, 중령님. 베카린의 나직한 목소리에 텐트 안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다. 잠시 후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길게 울려 퍼졌다. 결과는 훈련군의 압도적인 승리.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푸른 깃발의 부대원들이 지휘 텐트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자신들의 지휘관을 연호했다. 린. 마침내 그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베카린을 번쩍 들어올려 행가래를 치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를 여자라며 조롱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남자들이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충성심으로 그녀를 하늘 위로 들어 올리고 있었다. 자신을 들어 올리는 수많은 부하들의 손길 위에서 베카리는 노을 지는 훈련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했다.
아니, 그녀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증명이 되었다. 독사의 그림자는 거쳤고 그녀의 전설은 더 이상 해병대 내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모의 전투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는 패배자에게는 장송곡이었고 승리자에게는 축제의 서곡이었다. 부하들의 행가래를 받으며 지상으로 내려온 백하리는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얼굴로 관측소를 향해 걸었다. 그녀의 뒤를 이제는 그 누구도 오합지졸이라 부를 수 없는 강인한 전사들이 묵묵히 따랐다. 관측소의 분위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조철강 소장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믿었던 정예부대, 교과서적인 전술, 그리고 남자라는 우월감이 한낮 신기루처럼 박살나는 과정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의 옆에 선 황정식 대령 역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넋이 나가 있었다. 백할인이 관측소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조철강 소장 앞에 멈춰서서 소리 없이 경례를 붙였다. 그 침묵이 패배자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조철강 소장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변명은 군인의 언어가 아니었고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때 이강혁 장군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조 장군, 약속은 약속이네. 이 결과는 내가 직접 사령관님께 보고하도록 하지. 자네의 월권 행위와 구시대적인 편견이 우리 해병대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말이야.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조철강 소장의 군 생활이 사실상 끝났음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백할인을 노려보며 쥐어짜듯 말했다. 고작 유령노름 같은 속임수로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의 억지스러운 말에 백할인은 처음으로 감정이 담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경멸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이었다. 장군님께서 패배하신 이유는 제 부대원들이 유령처럼 싸워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관측소 안에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장군님께서 군인을 보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강함의 본질을 외면한 채 낡은 편견 속에 스스로를 가두셨기 때문입니다. 적은 전장에서 장군님의 편견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조철강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가 되었다. 그의 신화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황정식 대령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파멸적인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낡은 성벽은 바로 그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며칠 후 해병대 교육훈련단 연병장에서는 이례적인 합동훈련 수료식이 열렸다. 단순한 수료식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이강혁 장군뿐만 아니라 해병 대사령관인 사성 장군까지 직접 참석했다. 해병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포항 기지 전체가 들썩이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사령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의 도열한 수백 명의 장교들을 넘어 그들 가장 앞에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여군 소령 백할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병대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고자 한다. 장엄한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함을 특정 성별의 전유물이라 착각하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 백할인 소령이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진정한 강함은 성별의 차이가 아닌 불굴의 의지와 뼈를 깎는 훈련 그리고 전우를 지키려는 뜨거운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령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는 백할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에 본관은 백할인 소령의 훈련 방식을 대한민국 해병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을 것을 명한다. 또한 해병대 내의 기존의 틀을 깨는 최정예 특수전 훈련단 청상아리 부대의 창설을 명한다.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령관의 다음 말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청상아리 부대의 초대 부대장으로 백할인 소령을 중령으로 1계급 특별 진급시켜 임명한다. 백할인 중령은 지금 즉시 단상으로 올라오라. 와! 연병장은 거대한 함성으로 폭발했다. 소령 백할인이 아닌 중령 백할인. 그것은 단순한 진급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여군이 전투부대 지휘관으로서 이뤄낸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모든 편견에 대한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다. 김진우 대위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포효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고의 영광을 얻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백할인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상으로 향했다. 사령관이 직접 그녀의 어깨에 있던 낡은 소령 계급장을 떼어내고 빛나는 중령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그 순간 김진우 대위가 대표로 단상에 올라와 손수 제작한 현판 하나를 그녀에게 바쳤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백상아리 그림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바다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영원한 지휘관 백상아리 백할인 중령님께.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전우들을 얻은 자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노을이 지는 포항의 바다를 백할인은 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이 석양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의 곁으로 이강혁 장군이 조용히 다가왔다. 축하한다, 백중령. 자네가 해냈어. 모두 장군님께서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아니, 자네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더 많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자네를 가로막을지도 모른다. 두렵지 않은가? 백할인은 고개를 돌려 포항의 거친 파도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던 그 바다가 이제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 너머로 새로 창설될 청상아리 부대의 훈련장에서 함성을 지르며 훈련 준비를 하는 부하들의 모습이 보였다. 저는 단지 여군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군인은 성별이나 계급이 아닌 그저 군인으로서 강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그 증명을 함께해 나갈 최고의 전우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백상아리 백할인의 전설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녀가 창설한 청상아리 부대는 명실상부한 최강의 특수부대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훈련 방식과 철학은 군의 근간을 바꾸었다.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는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오직 땀과 실력만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신임 장교들은 모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한 여성 지휘관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다. 편견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바다를 열었던 위대한 지휘관의 이야기를. 포항의 훈련장, 새로 부임한 청상아리 부대장 백할인 중령이 자신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신임 부대원들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짧고 강렬하게 외쳤다. 뛰어! 그녀의 명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전사들이 포효하며 일제히 바다를 향해 달려나갔다.
그 함성은 과거의 편견을 집어삼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파도 소리가 되어 포항의 바다 위에 영원히 울려 퍼졌다. 전설은 그렇게 신화가 되었다.